이재명의 몰빵, 조국의 지민 비조. 이 조국은 조국 혁신당. 무슨 혁신당이야. 조국 혀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만 살아있고 입만 동동 떠가는, 말과 행동이 따른 그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우리 조만 대장경으로 일컬어지는 조국 아니겠습니까? 말은 혁신이라고 하지만 조국에게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에게 혁신이란 것은 자기가 방탄조끼 입고 22대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미룬 상태에서 권세 한번 누려보고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민주당의 딜레마를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딜레마. 민주당은 뭐 지난번 이게 비례대표와 관련되는 공선법 개정안에 있어가지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준연동형 비례에서 이게 비례정당 안 만든다. 뭐 참 결국 그래서 뭐 이상한 짬뽕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개판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반성적 고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선거 제도를 어떻게든 뭐 바꾼다. 그러면서 어쨌든 비례 정당은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만 이거 그대로 갈 경우에는 의석수를 상당 부분 손실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내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젖잘사?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름다운게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존에 20대 이전에 있었던 그 병립형, 한마디로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정당 투표에서 빡빡 찍어가지고 내가 찍는 투표가 바로 비례대표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민들이 내 표가 바로 직접 비례대표로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내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난리를 쳐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당하고 서로 짬짬이해서 그때 그 공수처 통과시키기 위한 짬짬이로 만든 그 악법 중에 악법을 자기들도 이제 개설을 해서 다시금 이제 이게 병립형으로 온다라고 했었는데 또 거기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뭐 난리를 치고 하니까 갸우뚱하면서 끝끝내 하다가 결국 이제 경기 동부연합을 비롯해서 통진당 잔당들과 또 이재명이 손을 잡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신들 이게 그 준연동형 없앤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위성정당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하면서 퇴행적으로 하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미래란 당을 만들고 이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제가 들은 바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채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120명 내지 18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한 560명. 그게 한 사람당 한 500만 원 정도 당비와 심사료를 받으니까 합치면은 얼마예요? 5, 25. 거의 뭐 한 30억에 가까운 그 당비가 들어올 만큼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하니까 이틀 동안 연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받았는데 아마 굉장히 늦게까지 아마 접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세가 있다 보니까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로 신청했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이런 분도 아마 계신다라고 하는데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왔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불어민주연합 이 비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처음에 만들어가지고는 축축축축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은 데는 20% 전후의 어떤 지지율을 받고 적은 데는 15% 전후 지지율을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뚝 좀 상승세가 끊기는 그런 추세인데 좀 어이없는 일이지만 현실
정치를 봤을 때 조국이 조국신당, 조국혁신당을 만든 이후에 조국혁신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리얼미터건 아니면은 뭐 갤럽이건 굉장히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큰 흐름에서 봤을 때에 15% 내지 20% 정도의 그 비례대표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전체 정당 지지율, 비례대표 누구한테 할래 했을 때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전체 정당 지지율에 있어가지고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지금 우위를 그 가리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이 지지율을 견인해서 거의 30% 중후반대로 가다가, 오늘 제가 좀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는 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아주 근소한 그 차이로 뒤집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넥앤넥 서로의 어떤 그 지지율을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봤을 때 제3지대, 이걸 제3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뭐 자기들이 만들어낸 빅 텐트네, 스몰 텐트도 뭐 차박 렌트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쪼매한 텐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각각 나뉘어 있고 그 속에서 그나마 이제 조국 신당이 3 내지 5% 정도 지지율을 지금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준석 신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 뭐 개신당이라고도 하는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지? 이준석 어디 갔지? 서울에도 없고 대구에도 없고 저쪽 지금 동탄에 가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뭐 어디든 뭐 1% 내지 3%,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를 받으려고 하면은 지역구에서 3% 이상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전체 득표율이 있어야 한 표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헌법상 저주 규정, 한마디로 그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못 받는 정당들이 난립해서 이 국회가 너무 소란해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소란을 방지하자라는 취지에서 지나친 군소정당, 3%조차도 지지받지 못하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서 있는 그 데드라인이죠. 그게 3%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이준석 신당이나 아니면은 이낙연 신당, 뭐 일단 뭐 낙석연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낙석연대 뭐 이제 깨졌습니다만, 거기는 채 3%가 나올까 말까 이 정도, 어디는 1%, 어디는 2, 3%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적 존재감 자체가 현재 상당 부분 희석되어 있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조국의 어떤 팬덤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어떤 그 준연동형 대표제 하에서 좀 어이없는 제도가 된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이 준연동형으로 가지 않고 그냥 병립형으로 갔으면은 조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자기 살라고 기존에 있던 그 친문들 다 쳐내고 거기에 자기가 그 성남시에서 손잡고 성남시장이 됐고, 성남시에서 몸집 키워가지고 경기도 갈 때 더 몸집 키워서 있던 그 경기 동부연합을 비롯한 통진당 세력들, 그때는 시의원, 그 다음엔 도의원, 이제는 그때의 그 지지해줬던 통진당 세력과 경기연합 핵심 세력들을 이제는 여의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로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 숫자가 최소한 4명에서 많게는 9명 가까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2012년이었습니까? 그 당시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이 제가 기억하기에 10명은 안 됐지만 지금 7, 8명 정도 그 원내에 진입을 했고, 그때 이석기, 뭐 김재현, 뭐 아무튼 이름만 들으면 약간 좀 오싹하고 으쓱한 내란 예비 음모까지 꾸몄다라는 의심을 받고, 실질적으로 통진당 대표였던 이석기는 구속돼 가지고 이제 만기 출소했죠. 민주당에서 쪽에서 이제 뭐 석방하라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신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번에 최소한 4명, 많게는 9명 가까이 원내로 진입한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 그 조국의 몰빵론, 뭐 빵을 가지고 이제 뭐 몰빵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하되 우리는 그 지역구 하나도 안 내니까 그 비례대표는 조국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민주당의 비례 정당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요게 어이가 없게도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예비 후보는 사실상 많아봤자 5명 정도 지금 비례대표가 될까 말까 하고, 그 외에 이른바 시민단체다라고 할 수 있는 종북, 좌파, 미국과의 어떤 그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그런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후의 세력들이 상당 부분 지금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이재명이 지금 펼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얘기를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듣잖아요. 그것이 설령 민주당 지지자라 한다 하더라도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만든 이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앞번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시민사회 대표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또 진보당, 또 신진보 뭐 연합,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단체 4명 이후에는 각각 아까 3명, 민주당, 진보당, 신진보연합 여기에서 5명씩 5명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쭉 해서 민주당, 진보당, 신진보연합해서 이제 5번부터 5, 6, 7이 민주당, 진보당, 신진보연합, 그리고 8, 9, 10 이런 식으로 세 당이 3명씩 이렇게 연동해 가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석 전후를 아마 그 비례표를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4명, 그 보면은 뭐 군인권 센터 하느냐 뭐냐는 그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뭐 통진당의 후예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이미 시민단체 몫으로 거의 확실한 민주당 지지인데 4명 안 되겠습니까? 4명은 뭐 당선권이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뭐 내일부터 의원 배지 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통진당의 후예 내지 시민사회 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미 꽂아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번부터 5, 6, 7 그리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렇게 해서 3당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더 많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민주당 뭐 어쨌든 우리가 정통민주당이라 정말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 범위 내에서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많아봤자 5석 내지 6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명이라고 했을 때에 15명에 가까운 이 그 비례대표가 시민단체를 허울로 한 종북 좌파단체, 진보당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통진당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의 대표되는, 여기까지 해서 결국 20명이 된다고 하면은 진보당 쪽에 5명, 그리고 또 신진보연합도 한 5명 가까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554 하면은 얼마예요? 14명 가까이가 거의 옛날에 통진당의 목소리를 내는 정도의 국회의원이 들어온다 생각하면은 정말 저는 좀 끔찍한데요. 아시다시피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입니다. 여기에서 예컨대 민주당에서 한 6석 정도 꽂아버리면은 20명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죽여야 된다, 박정희 죽여야 된다, 박정희 동상 철거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The Birth of Korea, 우리 건국 전쟁 이런 영화도 못 보는 그런 세대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보면은 우리 위컴 장군이라든가 백선엽 장군 그 동상 건립했는 거 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너뜨릴 그럴 세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세력,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중도 확장을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있어서 조국 팬덤을 통한 조국 신당의 지지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이 부분을 이재명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이 결국 조국 신당 만든 거 아닙니까? 왜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을 표를 주려고 봤더니만 거기에 통진당 후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15명 가까운 이 통진당 후예 비슷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할 그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국회에 가서 압력한다고 하면은 설령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그거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못하겠다. 야, 기분은 나쁘지만 조국이 그래도 문재인 가까이는 있었잖아. 직접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태를? 결국 이 사태는 이재명이 자기 친일에 진짜 다가오는 8월 달에 이재명 당 대표로 다시 나와가지고 다음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옴으로써 자기의 방탄막을 2중, 3중 끼안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살려준 것이 친문이 아니고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세력을 살려주고, 더불어서 그 세력도 이게 민주당을 숙주로 해가지고 제2의 통진당을 사실상 만들어주고, 더불어서 조국까지 부활시켜주는 이 어이없는 역사적 정말 죄인의 과오를 이재명 정말 당신 져야겠습니까? 저는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인데요. 제가 뉴스의 흐름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또한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는 21대 국회도 야당이 발호하면서 정말, 이전 야당이죠. 민주당이 거의 180석에 가까운 걸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해왔는데, 만에 하나 정말 국민의힘이 과반에 달성하지 못하거나, 1차 목표가 과반이죠. 2차 목표가 과반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제1당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1당이 돼야 그래도 우리가 국회의장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법사위라든가 이런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을 가지고 옴으로써 입법부를 상당 부분 우리가 우위를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 22대 국회 입법 전쟁에서 만약에 패한다, 2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통진당 꼴 납니다. 통진당 꼴이 뭐죠? 2012년에 북한에서 3차 핵실험하면서 이 한미동맹 파기하라 하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포에 있는 마리스타 수도원이라는 데 모이고, 또 저쪽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거기에 모여가지고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북한이 오면은 우리가 이게 폭탄 만들고 해서 KT 기지국 폭파하고, 또 이게 저유소 폭파하고, 이런 거 모의하고 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석기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고, 실제로 그 당시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심판 신청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8대1로 압도적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비례대표, 진짜 이재명 대표가 공약 지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했는 것처럼 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고, 누구나 내가 찍은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병립형으로 갈 거라 정말 생각을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결국 자기 살겠다고 이게 준연동형으로 가고, 거기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같이 했던 정치 세력과 뭉쳐서 자기의 방탄막을 확실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감으로써 결국 제2의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켰고, 결국 저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라, 머비처럼 다 죽어가지고
그냥 관뚜껑 덮었던 통진당을 지금 새로 관뚜껑 세워가지고 지금 살려낸 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다 죽었던 조국까지도 이 연동형 비례정당이란 걸 만들므로써 다시 꺼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역사의 죄인도 이런 죄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멸콩TV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아마 충분히 깨달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꿈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정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참 그래요. 아무튼 우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동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한동훈 보유당입니다. 좋은 전략을 세워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고 마지막 어떤 그 공천, 이제는 지역구 공천이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고 있고 끝마무리에 이제 조금 그 잡음이 있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이제 그 남아있는 비례정당에서의 어떤 비례 순위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감동이 있는 밥상을 차린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또 성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